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6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조식이란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조식 문장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전혀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근무를 할 때 내부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문서를 만든다든지 할 때 가끔 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조식으로 문장을 적어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 낱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제가 여러 것을 찾아봤고 예전부터 관심을 가진 낱말인데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는 걸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 듣는다 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 조자라는 게 상당히 쉬우면서도 깊은 뜻을 가진 그런 글자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대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또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낱말을 위에서 듣기는 들어요. 개조식으로 문장을 적어라 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고 현상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개조식이라는 걸 알지만은 말뜻은 잘 몰라요. 제가 말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한 적은 있는데 이걸 표제로 표제 주제로 다뤄서 한 적은 없어서 제가 이번에 다시 최근에 어떤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조식 문장으로 적어라. 특히 보고서를 적는다든지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개조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식은 무슨 방식이라는 뜻이죠. 개조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한자로 보면 쉽습니다. 낱개, 개인, 개개 할 때 쓰는 것이에요. 낱낱해, 하나하나. 조는 가지입니다. 가지. 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가지다. 그거는 뒤에서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낱개는 사람인이다, 개인이다 할 때. 그리고 굳어 있다. 어떤 굳어 있다는 것은 어떤 형성된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굳어져 있는 습성, 그것은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는 개성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깊이 따져보지는 않더라도 이것이 개다, 낱개다, 이 정도 일단 아시고요. 조는 이렇게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지, 나뭇가지다든지 여러 가지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유란 글자와 나무목이에요. 여기서 나무목을 빼면 남는 게 이 바유예요. 우리가 바라는 글자가 무엇이냐? 주로 바 할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쓸 때 바소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도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였는 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일 또는 어떤 장소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글자이긴 한데 어떤 하는 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목이다. 나무가 있으므로 가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바유를 보면 지금 현재는 이런 글자인데 옛날에는 이런 글자였다. 여기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있다. 그리고 손이다. 손으로 여기에서 보면 사람이고 이것은 칠복자예요. 그렇죠? 친다. 손이다. 짝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사람의 등을 친다.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쳤으면 여기 피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손으로 사람에게 등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다. 등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글자의 특징은 여기에서는 이제 물이라는 것이죠. 이걸 피로 보느냐, 물로 보느냐 많이 다릅니다. 야, 짝대기, 막대기를 가지고 침으로 뭔가 물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다. 어쨌든 뭔가 붓는다. 그리고 여기도 긴 게 있으므로 이것은 길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길다. 길다는 것은 뭡니까? 가지라는 것은 긴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의 줄과 같은 것이다. 줄, 한 줄, 어쨌든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낱낱해 가지다는 게 개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국어사전의 개조를 보면 낱낱, 이게 낱낱이죠. 개는 조는 조목을 세는 단위다. 한 조목, 두 조목. 우리가 조목, 항목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조목은 일반적으로 정해놓은 법률이나 규정 따위에 낱낱해 조항이나 항목이다. 조항은 뭐고 항목은 뭐냐? 대략 다 압니다. 느낌으로 알지만 글자가 뭐냐라는 것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목이란 글자, 조목, 조는 하나의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건 낱낱해. 목이란 것은 어떻게 분류한 작은 구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낱낱으로 분류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조목이라 한다. 그래서 이 개조라는 것은 낱낱으로 분류한 것을 세는 단위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개조식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제가 가진 사진은 안 나옵니다. 사실 인터넷 사진을 보니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입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 글 앞에 번호를 붙여서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가며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네. 그렇게 보면 뭐와 다르냐 하면 서술식과 좀 다르다. 서술식은 계속 쓰는 겁니다. 물론 문단을 띄우기도 띄웁니다만 줄거리라는 거죠. 한 문단 안에 여러 개의 문장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서술식이다. 서술식과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번호를 붙여서 중요한 요점이나 낱말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에요. 문장으로 계속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서술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줄글을 사전을 보면 글 토막끼리 짝을 맞추거나 글자 수를 맞추거나 행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 예, 어떻게 뭔가 딱 떨어지지 않고 쭉 잇따라 내리 적은 글을 줄거리를 한다. 장문이다. 긴 글을 얘기한다. 사실은 개조식은 이렇게 줄글과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줄글을 적지 않고 하나, 둘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한 줄씩 선다는 그런 얘기예요. 서술식과도 좀 다른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조식이란 결국은 낱낱의 줄로, 낱낱의 가지로, 이 가지란 게 한 줄줄 할 수 있겠죠.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에요. 계속 연결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인터넷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 쓰는 걸 해놓은 걸 제가 잠깐 빌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라. 복잡하다. 잘 알아먹기도 힘들다. 이렇게 적어라. 자, 뭐 큰 제목 뭐다. 또 작은 거는 뭐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적는 것이 개조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조식을 설명한다면 번호를 붙인다. 여기서 물론 네모다, 동그라미다. 이것은 막 번호와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는 것이다 한다. 그러면서도 이 조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조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번호를 붙인다. 하나씩 번호를 붙인다는 것은 낱낱의 번호를 붙인다는 것이므로 개는 설명하면서 조는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이 개조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자만 제대로 알면 개조식은 금방 해결이 되는 문제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막 덧붙여서 개조식 문장은 그럼 뭐가 좋으냐? 내용을 쉽게 딱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요점을 빨리 알 수 있고 필요한 항목만 볼 수 있고 요점을 추가하거나 삭제가 쉽다. 빠진 항목을 확인하기 쉽다. 왜냐하면 1, 2, 3, 4, 5 이렇게 보면 금방 들어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문장 자체도 이것이 자체가 개조식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고 또 그렇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알기가 쉽죠. 물론 개조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뭐 있다 막 그렇게 꼭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만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또 몇 개가 끝을 많이 맺습니다. 어쨌든 개조식의 개조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를 공부한 사람들은 좀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개라는 것은 낱낱의 개입니다.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조는 가지죠. 개, 가지, 각 가지, 하나하나의 가지. 이것은 한 줄이라는 얘기예요. 각각의 줄로 적어라.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개조라는 것은 낱낱의 줄, 낱줄이다. 낱줄로 우리가 말을 좀 순화하면 어떠냐. 이러면 제가 처음으로 내는 이렇게 아닙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개조식도 낱줄식으로 적어라. 줄글식이 아니라 낱줄식 표현을 하라.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자 말을 쓰려면 조자가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게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우리말로 풀어라. 저는 우리말로 풀다면 낱줄식이라는 낱말을 제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자, 가지조다, 줄조다, 가지다, 줄이다. 개조는 낱낱의 줄로 이렇게 한 줄씩 낱줄로 적으라는 게 개조식이다. 자, 아까 앞에서 바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글자 보면 나무목이 들어가면 가지다. 여기에 트럭삼이 들어가면 이렇게 굉장히 이쁘다는 것을 얘기하죠. 물로 이렇게 잘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지조는 조목이다. 닦는다는 건 수학이다. 수학 능력, 수능 시험 할 때 수학이다.
그리고 수련이다, 수양이다. 네. 멀다, 마음을 붙이면 이렇게 멀다, 깨끗이 목욕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마음은 아주 넉넉합니다. 멀다 그런 뜻으로 유구한 역사 할 때 유구. 그리고 여기에 삼수를 붙이면 씻을 척이에요. 삼수는 물을 뜻하는 것이죠. 이 글자 자체 안에 씻는다는 뜻이 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씻을 척, 세척한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 자, 가지조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사전에 가지조는 조목이다. 목이라는 것은 작게 분류한 구분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작게 분류한 것이 조목이다. 조항도 마찬가지예요. 이 뜻을 나타내는 데 쓰는 말이다. 헌법, 몇 조, 뭐 이렇게 쭉 적죠. 그리고 주로 조로의 꼴로서요. 어떤 조건으로 하는 뜻이에요. 사례금조로 준 돈이다. 사례금조는 이 조자를 쓴다. 순 한글로 써도 대략 알겠습니다만 어떤 조건으로 사례금의 조건으로 준다 해서 사례금조로 할 때 이 조자를 쓴다. 그리고 조자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줄이다, 가지라 생각해보면 철조는 새로 만든 줄이에요. 그것으로 만든 망이 철조망이에요. 그렇죠? 조다. 몇 번 제가 말씀드린다만 성조기, 미국의 국기는 별과 줄로 되어 있죠. 별하고 줄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조기다. 조약이다. 국제관계에서 조약을 맺을 때도 자,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1번 2번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적었기 때문에 조약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조목 우리가 자, 조목 따져보자 할 때도 한 줄 한 줄씩 구분해서 따져보자 하는 게 조목이죠. 어떤 회칙이나 헌법이나 이런 걸 심의할 때 축은 따라간다는 뜻이죠. 쭉 뒤따라간다. 축조 한 조목 따져 놓고 이렇게 심의하는 것을 축조심의 하죠. 전체 한 장씩 하는 거는 축장심의 이런 얘기를 하죠. 조건이다. 자, 이때는 무슨 조건이 되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조건, 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오히려 쉽습니다. 신조, 신앙의 신조. 기독교다, 무슨 신조다 할 때 이것도 믿음에 대한 것을, 믿음의 내용을 한 줄 한 줄씩 그렇게 적어 놓는 것이에요. 1번, 첫째, 둘째, 우리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할 때 신조다. 교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뭔가 하나씩 낱낱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각하는 거나 사상이나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한 줄 한 줄씩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가르치는 게 교조주의다. 자, 조자가 상당히 쉬운 글자이지만은 그걸 가지다, 한 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자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네. 오늘 개조식, 낱낱의 줄거리다. 그래서 저는 낱줄식으로 표현하자. 낱줄식 문장으로 적으라 하면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끊어서 적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좀 복잡했습니다만 혹시 젊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개조식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러면 이 조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좀 배워라.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